항상 깨어있자입니다. 이 작품을 하면서 깨어있어야겠다. 뭔가 우리가 보도지침이라는 것이 지금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면 깨어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아야 되고 깨어있자가 저의 스스로에게 주고 있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연출님은 이 작품을 많이 하시면서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드시고 나서 어떤가요? 배들 같은 이런 생각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잡혀갈 수 있겠다. 전혀 잡혀가지는 않아요. 뭐 그럴 내용이 없으니까. 없죠, 우리는. 네. 갑자기 질문이 쑥 들어와서. 근데 지침이라기보단 이건 작품을 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작품, 이것도 역시 대사의 하나인데 이 작품을 만든 굉장히 큰 이유 중 하나가 웃고 싶어서요. 왜냐면 너무 웃긴 일이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근데 이 작품을 시작할 때는 웃기지가 않았어요, 별로. 사실 너무 현실하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서. 근데 지난번 저 표창원 교수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이후에 그래요. 네, 굉장히 웃기긴 웃긴데 약간 힘이 빠지는 느낌? 맥이 많이 빠졌죠. 네, 왜냐면 굉장히 나름대로는 용기를 가지고 다 비장한 마음으로 웃기려고 노력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었는데 선거를 이기고 나니까 그게 좀 맥이 푹 빠져버렸어요. 그죠? 비장함이 좀 사라졌죠. 그래서 그냥 웃긴 작품이 돼버렸어요. 안 잡혀가요. 예, 그래서 그런 면이 굉장히 선거 승리 때문에 맥이 풀리기 아쉽다. 졌어야 돼. 졌어야 돼. 맞아요. 저희가 이 작품 시작할 때 이제 총선 얘기를 했었는데 분명히 질 거야. 분명히 100% 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그때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빛을 발하자. 우리가 탄압을 받아도 열심히 해보자. 막 이런 각오를 으쌰으쌰 하고 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되게 힘이 빠지는. 저도 한마디 할까요? 네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탄압을 받아야지 유명이거든요. 말하자면 하다못해 아니 제가 그 탄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절대로 못 받았고 그것도 하나의 탄압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칼럼을 쓰면서 썼는데 옛날 미국 할리우드에서도 영화가 나왔죠. 트럼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보셨겠지만 트럼보라는 영화를 보면은 당시에 메카시 선풍에 휘말려가지고 할리우드에서 공산주의자로 올리고 난 뒤에 블랙리스트가 돼가지고 그 사람은 어느 영화에도 대본을 쓸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놨었는데 최근 한국 연극계에도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 예를 들면 박정희 전 대통령 이야기를 풍자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그 사람 작품 문화예술 지원의 지원 대상에 아예 제외해버린다든지 또는 지난번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이빙벨 상영했다는 이유로 부산 국제영화제가 개방이 되어가고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6월달 들어서는 예술 거문을 토대로 하는 작품들을 또 연극인들이 새로운 작품들을 선정해가지고 창작을 하든지 또는 과거에 있던 작품들을 해가지고 또 연극 무대에 올리신다고 하니까 연극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없으면은 그러한 예술 검열이나 블랙리스트가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지침을 우리 그분께서 저한테 또 내려주신 것 같아서 여러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상 우리 영하연 씨께서 해주신 질문이에요. 두 분 선생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는 보도지침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용기 내어 하신 일이지만 본인은 물론 가족들 모두 많이 힘드시진 않았는지 후회는 없으셨는지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후에 어떻게 지냈는가 궁금했습니다. 짧게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젊어서는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 서울지검 법무부 아이고 좀 가까이. 가까이 대시고. 그래서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음향 씨 소리 좀 좀만 올려주세요. 예, 젊어서 저 검사 5년 했습니다. 법무부 서울지검. 요즘 같으면 가고 싶은 요직을 다 갔는데 제가 대리인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법무부 있을 때 저 장관님 무슨 축사회 기념사 스피치라이터를 공원 세워가지고 덕분에 이제 서울지검에 5년 근무하고 나와서 이제 변호사 했습니다. 그때가 1965년인데 한일 회담 반대라든가 여러 가지 군사독재에 대한 반대운동이 혁신하고 변호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시국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쭉 지나가서 75년에 제가 사형제도를 비판한 글을 썼다가 이런 간첩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반복적으로 그 사건을 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변호사 라이brary 박탈돼서 제가 이제 실업가가 아닌 실업자가 됐습니다. 선생님과 은행권에 뛰어다가 1983년에 그 사이에 1979년 11월 사태가 있고 80년에 김대중 내라는 사건으로 두 번째 이제 소득지소 재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민간 교도소도 있었고 군법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은교도 들어가고 그리고 나이가 50 가까이 됐지만 소민교도소도 갔습니다. 딱 우리나라 네 종류의 구치소 중에서 한 군데 못 가본 데가 있는데 그것이 청주에 있는 여자교도소였습니다. 지금으로 합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83년 복권돼서 다시 시국사건평을 하는데 이분들의 벌어진 사건. 그건 저 좋은 장면 아니고 사실 저보다도 훌륭하신 변호사님들, 조정희 변호사님, 돌아가신 분만 황인철 변호사님, 여러분 같은 조영래 변호사님, 여기 같이 이제 하고 저는 마무리 때 변론서만 제가 썼습니다. 이 사건 그 뒤에 재판을 안 하고 7, 8년 이렇게 방치하고 있을 때 저는 그걸 다른 사건을 했죠. 그리고 이제 8년, 9년 됐을 때 이 사건 무죄 판결을 났는데 사실 그때는 저도 맥이 빠지고 좀 뭐랄까 좀 관심이 이제 좀 흐릿해졌던 그런 시기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 무죄 판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관들이 자기들의 유죄를 반성하고 결론을 바꿨다기보다도 밖에 정황이 군사정부가 지난 뒤에 정권이 두 번 바뀐 뒤에 그래서 이제 판결도 무죄가 난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 와서 재신무죄 큰 사건 많이 보는데 그게 뭐니 해도 민주정부 5년 10년 동안에 있었던 변화입니다. 일부의 정치 사회나 어떤 민주화의 그 강도가 커지는 부분이 이렇게 민주화에 맞는 재판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어르신들에 대해서 물으면 저는 이제 80년대 내내 이제 그런 사건에 매여 살았는데 분명히 해서 어떤 분들은 지금 용기라든가 정의감이 남달라서 이렇게 사건에 피해본 것처럼 같은데 분명히 맞던 건 그건 아니고 적어도 그 권력 앞에 이렇게 맨몸으로 이렇게 끌려가서 당하는 그런 그 희생적 양심수들을 보고 외면했다가 나중에 내가 가책 받으면 어떨까 그래서 가책을 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법제나 구치소를 깨닫는데 그러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사법개혁 작업도 하고 감사원에 가서 좀 책임을 지려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은퇴를 하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저 밑에 있는 저 집사람이 하는데 저는 집사람을 말하면 지침을 내리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책을 또 계속 발행을 하고 계세요. 우리나라 그 법정에서 그
특정, 탄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책을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책 발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간 이제 됐나요? 아니면은 그냥 책 말씀을 하고 싶은데 저도 계속 책 이름은 재판으로 본 한국 현대사 해방 후 지금까지 있었던 중요한 정치적 사건 이제 7건을 다루는데 재판 기록이나 수사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역사서 비슷한 소설을 해봤습니다. 이 김주현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저는 그 보도침 사건 당시에 신문사에서 타이직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좀 돌아가셨지만 한국일보의 기자 출신 사장님이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김창렬 선배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끝까지 사법부의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고시켰냐 하가지고 해고는 안 시켰는데 대신에 월급은 거의 없었죠. 월급은 거의 없었고 물론 재판 과정에 있었고 그러고 난 뒤에 87년 60 민주화운동 60경쟁 그 이후로 신문사에 복직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97년 이후에 92년 93년에는 기자협회 회장을 지냈고요. 그리고 97년경에 이 신문사에서 있는 것보다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언론개혁 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를 창립을 해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일지 모르겠지만 이승복 사건 해가지고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한 것이 아니라 날조된 거다, 소설이다라는 그런 오보다